자, 117번이고요. 117번을 하기 전에 직방에 대한 설명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생이 돼가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직선의 기울기 이런 것도 중요한데 기울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점과 직선 사이가 좀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쵸? 점과 직선 사이 공식을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왜 눈빛이 약간 흔들리는데? 기억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증명도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아시겠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공식이 나왔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증명해보려고 노력하고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이걸 좀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은 결국에는 1차 함수인 거잖아요. 그쵸?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1차 함수의 시그니처는 무엇이니 용이야?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기울기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건우랑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울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고 특히 a인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울기는 뭐냐 이거죠. 야 건우야 기울기가 뭐야? 그냥 얘기해봐. 네가 아는 대로 얘기해도 돼. 난 너한테 기운 정도 뭐 나쁘지 않은데 기울기 어떻게 구해 그러면? 일단 필기하고 하자. 봤었어?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용이가 얼마 전에 기울기를 배웠잖아요? 기울기 뭐야? 맞아요.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용이는 제대로 얘기했고, 보세요. 기울기라는 건 결국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말을 하는데, 이 델타가 변화량이란 뜻이에요. 정확히는 차이라는 뜻의 디퍼런스에서 온 거고요. 디퍼런스에서 왔는데 왜 델타를 쓰냐면 이 델타가 영어 알파벳 D와 상응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근데 보세요. 변화량 차이 이런 뜻이죠. 들어보세요. 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울기라는 게 약간 이런 겁니다. 정확히는 분모가 1 증가할 때 분자가 증가하는 양. 이게 바로 지금 기울기거든요. 이게 바로 기울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여기에 1,2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3,6이라는 점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건우가 이거는 x 증가량이 2고요. y 증가량이 4니까 이 아이의 기울기는 2입니다. 라고 구했다 칩시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어쨌든 y의 증가량에서 x 증가량을 나눈 거죠. 그쵸? 나눈 거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나누기를 하면요. 무조건 분모 1일 때 이 자식은 얼마야가 나옵니다. 나누기 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1분의 2가 나와버렸죠. 그쵸? 분모 1일 때 2가 나온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10 나누기 2를 한다 치자. 이거 5잖아. 이게 뭔 뜻인 줄 알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어렸을 때 이렇게 배우잖아. 사과가 10개 있어. 사람이 2명이야. 한 명당 몇 개 가져가? 그러면은 10 나누기 2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한 명당 가져가는 양이 나오잖아. 쌤, 그러니까 이 분수면요? 라고 해보자. 자, 여기가 1,2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 2분의 3,3이라고 치자. 그럼 봐봐. 얘에서 얘 빼면 2분의 1이고, 얘에서 얘 빼면 1이지. 봐봐. y는 분명히 1밖에 증가 안 했어. 그치? 근데 1 나누기 2분의 1 했더니 얼마 나와? 2 나와. 여전히 x 1일 때 y 증가하는 양이 나오지. 이해했지? 잘 들어봐. 그러니까 모든 기울기 값은 뭐야? 분모. 우리 이제는 x겠지. 여기서 분모가 x지. x가 1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나오는 게 기울기야. 이해했어? 써놔야 돼.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주면 조만간 건우야. 너도 미적분 때 나한테 배울 거야. 그때 내가 건우한테 물어볼 거거든? 형들이 있는데 건우 이거 대답 못 해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진짜 못하면 그냥 아주 그냥 혼나는 거야, 아주 그냥. 대답하면 쌤이 뿌듯하겠지. 이제 애들한테 뭐라 하겠지. 야, 씨, 너 동생도 하는데 니네들은 이거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이제 하겠지. 기억해야 돼? 기울기라는 게 뭐야? 기운 정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내가 말했잖아. 항상 X, Y 따로 보는 대로 입각해야 돼. X랑 Y의 관계를 입각해야 돼. 그럼 봐봐. 원래는 X, Y라고 쓰고 싶진 않아. 가로랑 세로를 쓰고 싶긴 해. 그래서 가로가 1 증가할 때 세로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게 기울기야. 이해했어? 아니 쌤, 왜 가로가 1 증가할 때입니까? 왜 세로가 1 증가할 때는 없어요? 그 처음에 만든 놈이 그렇게 만든 거야. 처음 만든 놈이 난 가로 1 증가할 때가 기준임이라고 해놓은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됐지? 자, 그럼 보자. 기울기가 이런 애라는 걸 알고서 이제 문제를 시작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그래서 기울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랑 별개로 우리가 직방을 구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으면 되잖아.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이거야. 기울기랑 점. 그러니까 기울기 m 주고 점을 만약에 뭐 알파, 베타를 주면은 얘는 y는 m x-알파 더하기 베타다. 항등식의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잖아. 알파, 베타는 무조건 지나야 되고 그러면서 기울기는 m이면 되니까 이게 항등식의 원리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건 할 줄 아는 거라고 믿을게. 알았지? 두 번째,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기울기란다. 직방 구하려면은 두 점이 있으면 돼. 그치? 뭐 P, Q랑 그 다음에 R, S 알면은 두 점으로 기울기 구하고 또 아무 점에나 하나 갖다가 이제 한 점 지나네 하면 되니까 다 아는 것들이죠. 그쵸? 알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두 개 더 할 거예요. X, Y 절편을 알 때입니다. X, Y 절편 알 때. 여러분들 아직 벡터는 모르니까 벡터까지 하면 5개인데 벡터는 모르고 이걸로만 할게요. 이게 뭔 뜻이냐? 예를 들어 X절편이 A, 0이야. Y절편이 0, B야. 그러면은 이 두 절편을 지나는 직방을 바로 이렇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고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 기억해 놓으세요. 중학교 때 배우는 방식이에요. 그쵸? 중학교 때 하지 않냐, 저거? 안 해? 너네 중학교 때 뭐 하냐, 그럼 진짜. 아니, 왜 중학교 때조차 우리 때보다 적게 배우는 거야? 좀 이해가 안 가네. 자, 일단. 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죠. X절편이 A야, Y절편이 B야. 이거 지나는 직방 구해줘. 그러면은 이 직선, 이 방정식이 요거입니다. A분의 X, B분의 Y는 1이에요. 자, 그럼 뭐 해봐야 돼요, 이거에다가? 진짜 A,0 지나나? A,0 지나나 확인해 보니까. 그냥 A랑 0 집어넣으면 등식 성립합니다. 등식이 성립한다는 게 그 점 지난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B,0 넣으면 네, 성립하네요.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건데, 네 번째는 바로 기울기라는 건 탄젠트 세타와 같다는 겁니다. 탄젠트 값이랑 같다는 거예요. 누구의 탄젠트 값? 바로 이겁니다.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 각도가 세타예요. 만약에 얘가 60도라면 탄젠트 60도가 이 친구의 기울기인 겁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방정식은 이제 이 아이가 점을 이제 예를 들어 뭐 K,0 지난다 하면은 Y는 탄젠트 세타라는 기울기에 X-K 더하기 0 써주면 되겠죠?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랑 같더라. 탄젠트 값. 이건 중학교 때 배우나요? 이것도 안 배워요? 그래요? 그럼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울기의 값은 탄젠트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한테 직방 이거 대표 문제 풀 시간에 주려고 했는데 좀 제가 설명을 좀 집중하려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하고 그거 합시다. 그거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증명 좀 할게요. 네. 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점이 이제 x1, y1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방이
직방을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좀 써놓는 편이죠. 그때 두 아이의 거리는 수직 거리를 의미하고요. 항상 어떤 거리는 가장 가까운 거리를 의미하거든요. 두 아이의 거리는, 야 봐봐 얘들아,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가장 가까운 거리 물어보는 거다. 쌤, 이게 가장 가까운 거리가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가장 가까운이에요? 이러면 이런 거리도 있어. 두 점 사이 거리, 이 점에서 여기 도달하려면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근데 가장 가까운 건 이거야? 그렇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수학에서 이제 거리를 물어본다면 가장 가까운 거리가 전제되어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중에 그럼 곡선 거리도 구할 수 있나요? 물어보면 네, 있습니다. 고3 때 미적분 2를 배우실 때 직선 거리도, 곡선 거리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거리 공식 문제 쓰고 하겠습니다.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자,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이제 거리인 건 다 아실 건데,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좀 하게 될 건데,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방법을 뭘로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은 아마 이 점을 둘 거예요. 여기 H점, 수선의 발 내린 H점을 두고 이 점의 좌표를 좀 쓸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좀 간단하게, 그나마 간단하게 증명할 방식이 있는데, 이게 그냥 대개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대가리 받고 이제 구한다 치면은 구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저기 증명 안 나와 있네.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둘까요? 일단 P, Q라고 둬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거 되게 쉽지 않은데, 잠깐만. 이 벡터로 구하고 싶은데, 벡터로 안 되겠지? 점 하나 또 둔 다음 피타고라스로 구할까? 아니다. 그냥 도전해 볼게요. 자, 이제 이 점 하나 두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할게요. 우리는 관계식이 먼저 떠오르는 게 A의 P 더하기 B의 Q 더하기 C는 0이에요. 왜요? P, Q가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1번. 두 번째입니다. 둘 사이의 기울기 좀 구해볼게요. 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P-X1분의 Q-Y1 얘의 기울기는 누구랑 수직이죠? 이 친구랑 수직이니까. 기울기 수직인 거는 서로 곱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수직인 기울기. 그러니까 이 아이의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얘 a분의 b네요. 그쵸? a분의 b. 그리고 우리가 좀 이거 두 가지 관계 말고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기울기가 수직이고 위에 있는 점이고 수직이고,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이제 P-X1의 제곱 더하기 Q-Y1의 제곱을 궁금해 하는 거죠, 지금? 그쵸? 루트. 자, 이 둘 사이의 거리니까 이걸 궁금해 하는 거죠? 한번 적용해 봅시다. 봅시다. P-X1, 잠깐만요. A랑 B랑 나가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잠깐만요. A 곱하기 Q-Y1는 B 곱하기 P-X1이니까, 진짜 어떻게 하지? 잠깐만. 대체하고 싶은데, 이걸. 대체하고 싶은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볼게요. P-X1은으로 해볼게요. P-X1은 B분의 A, 요거죠? 여기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b제곱분의 a제곱에 q-y1의 제곱 더하기 q-y1의 제곱 루트가 이 거리가 나왔어요. 이해하셨죠? p-x1이 보이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볼게요. q-y1의 제곱을 밖으로 빼겠습니다. 밖으로 뺄 건데 어떻게 뺄 거냐면요. 내가 묶을 거니까 q-y1으로 나올 건데 절대값 씌워서 나올게요. 그리고 내부에는 이제 얘 더하기 1만 남게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부가 b제곱분의 a제곱에 q-y1의 제곱 더하기 q-y1의 제곱이어서 자, q-y1의 제곱으로 묶고 b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1로 남긴 상태입니다. 이해하셨죠? 저희 내부가 얘를 밖으로 뺀 거죠. 루트 밖으로. 이건 통분 좀 할게요. b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1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좀 할게요. 네, 바꾸고요. 그 다음에 q-y1 절대값 이거 어떻게 구하죠?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씨. 약간 멘탈이 살짝 나가는데 AP, BP 멘탈이 살짝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Q랑 그러니까 Q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Q 어떻게 없애지? Q는 해볼까? 그냥 Q는 마이너스 B분의 A의 P 빼기 B분의 C인가? 여기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포기해야 될 듯? 이거 지난번에 어찌저찌 했는데 됐는데 이거 이번엔 또 안 되네. 증명을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도 도전하고 싶은데 기다려봐. 하고 싶어 이거. 그럼 마음이 동했어. 있어봐. 너네가 지금 씩 하고 있어봐. 뭔가 저거 조지면 되긴 하는데 수업 시작하려고요? 하고 있네. 정시 프린트? 뭐 이거 교재? 얼른 가져가. 왜 아까 안 가져가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있을 것 같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네,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맞게 뒀거든요. 근데, 그래서, 얘를 넘겼대요. 넘겨볼게요. 넘겼고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나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 P, Q 놨고, 둘 사이의 기울기 이거라고 둬서, 이렇게 곱해서 넘겼어요. 넘긴 거 했고요. 일단 볼까요? 네, 잠깐만요. 이 친구를 좀 변형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형하냐면 잠깐 볼게요. 이렇게 써달래요. 굳이 보세요. A에 P-X1 더하기 B에 Q-Y1 더하기 C는 잘 들어보세요. 더하기 C도 넘길게요. 얘는 들어보세요. P에서 X1을 뺐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생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AP에다가 AX1 빼달란 얘기예요. BQ에다가 BY1 빼달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빼야 되겠죠?
얘 빼기 얘하고 얘 빼기 얘 했으면 이 두 개 빼주면 여기도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잠깐만 써달라고 하네요. 네, 문제에서 이런 짓을 한 다음에 자, 이거 두 개를 연립해 달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연립을 하면은 나온대요. 와우. 네. 자, 먼저 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이걸 쓰겠습니다. 어떻게 연립할 거냐면 자, 요거를 잠깐 라지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할게요. 그럼 보세요. A의 A 더하기 B의 B는 마이너스 A의 X1 빼기 B의 Y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A 빼기 B의 B는 0이죠. 그쵸? 얘를 이걸 A라고 뒀으니까 A의 B 빼기 B의 A는 0이죠. 잠깐만요. 이거 라지 A, 이거 라지 B. 됐죠? 두 개 연립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연립해야 되느냐? 귀찮지만 이렇게 해야죠. 자, 예를 들어 위에다가 뭘 곱할까요? B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A를 곱해주면 그 다음에 위아래 더하면은 뭐가 나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라지 B는 더할 거니까 더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B X1 빼기 B제곱에 Y1이 나오게 되겠죠? 아, C도 있네.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 C가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다 그럼 B 곱했지? B 곱한 거지,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C, B입니다. 따라서 라지 B는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이거래. 얘는 또 엄청 복잡하게 증명하네. 라지 B가 이거예요. 라지 B가 누구였죠? 라지 B가 Q-Y1 이게 이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P-X1도 구해볼게요. P-X1을 구하려면 이번에는 이제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잠깐 원래대로 돌려보시면 이번에는 제가 이제 얘를 없애줄 거니까 A 곱하고 B 곱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또 얘는 뭐가 나오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 A제곱 X1 마이너스 AB Y1 마이너스 AC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죠? 잘 들어보세요. 이거의 제곱을 이거 진짜 맞아 이거? 잠깐만. 진짜 어이없네, 이 자식들. 이건 너무 복잡하게 증명했는데, 이 책은, 자, 보세요. 자, 이 녀석의 제곱을 넣고, 이 녀석의 제곱을 넣어서 두 개를 더하면, 그냥 이게 짠 나온대요. 진짜 이거 더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 증명 방법 태현 선생님이 알아올게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알아오고, 이거는 좀 별로인 증명이었다라는 건데, 한번 도전을 해보시죠. 네, 선생님이 오늘 어디서부터 뭔가 약간 그 방향성을 잘못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증명을 중간에 꼬여가지고 못했거든요. 있어 보세요. 그냥 저렇게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네, 이거 뭔가 좀 아쉽다, 근데. 일단 이거 외워보도록 하고요. 잠깐만 볼게요. 저 증명, 저 점. 아마 쌤은 예전에 이렇게 증명했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자, 둘 사이의 직방을 구해요. 이 직방을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우리 기울기 알죠? 저 친구는 기울기가 a분의 b에다가 x1 플러스 x1 다시 y는 이거에다가 x 빼기 x1 더하기 y1을 지날 거예요. 이 친구는 봐봐요.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이해하셨죠? 얘의 기울기는 a분의 b겠죠? 좀만 집중해 주시고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서 이 직방하고 이 직방의 교점을 그냥 구했어요.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한 다음에 교점을 구하면 P, Q가 나온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A, B랑 X1, Y1에 대해서. A, B랑 X1, Y1에 대해 P, Q가 나와요. 그럼 그걸로부터 둘 사이의 거리, 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야지 라고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 방법이 좀 별로라서 너무 오래 걸려서 다른 시도를 오늘 해봤는데, 예, 썰렸네요. 네. 자, 일단 요거 외우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문제를 풀게요. 네, 끌게요. 네, 있죠. 네. 자, 보겠습니다. 야, 이제 그냥 좀 약간 쓸데없는 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으니까 가보자. 아니야, 증명하는 시간은 쓸데없는 게 아니야. 항상 하는 게 중요해. 쓸데없다 하지 않을게. 자, 공스투 117번 그냥 제가 쭉 갈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4,3 6,-5 4,3 6,-5 6,-5 이렇게 두 점이 있대요. 얘네를 있는 선분인가요? 선분에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방을 구하라고 했어요. 중점 구해볼게요. 네, 너무 쉽네요. 5,-1이죠. 이 친구의 기울기 2짜리 그래프니까 자, y는 2의 x고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우직하게 2의 x-5 빼기 1 이걸 해가지고 굳이 또 전개하실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울기가 2래매 2x까지만 써. 그 다음에 5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바로 그냥 구해주셔도 됩니다. 이 정도 암산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네, 넘어가 볼게요. 얘를 ax 플러스 y 플러스 b라 쓰기로 했다고요? 니네가 하세요. 이거는 전개해서. 자, 123번 하겠습니다.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y축과 점 0,5에서 만난다. 네, 이것도 잠깐 보세요. 사실 이 문제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 보세요. 2, 얼마인지 모르고 0,5를 지난다고요? 두 점 얘네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0,5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미 이 두 점도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두 점도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잘 들어보세요. 기울기 얼마죠? 3이죠. 기울기 뭐라 그랬죠? x1 증가할 때 y 값이라 했죠. 잘 들어보세요. 2콤마를 물어봤어요? x2 증가했으니까 y는 6 증가했겠죠? 답 A 11이네요. 그쵸?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이 문제를 건우가 만약에 풀 때, 나 이거 그러면은 막 직방을 열심히 구해서, 거기에 2 집어넣어서 막 구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x1 증가할 때 y 얼마 증가하는지 알았다며. 기울기 알았다며. 그거 활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꾸 그런 방식으로 사고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2번입니다. 네, x절편이 2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5인 직방을 구하라고 했죠. 이건 아까 알려드렸죠? 자, 들어보세요. 2분의 x, 자,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y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빼겠습니다. 1이에요, 1. 여기가 1인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 직방을 ax-2y니까 양변 10 곱하라는 얘기죠. 5x-2y 마이너스 10은 0이겠네요. 그쵸? 네, a, b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네, 139번 하겠습니다.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풀 때 뭐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그냥 두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니까 a, b는 b분의 a는 양수겠구나.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쵸? 마이너스 b분의 a가 음수니까 b분의 a는 양수죠. 자,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얘가 양수니까 자, b분의 c는 음수겠구나. 정도 얻으면 되겠고요.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하신 게 x절편이면
x절편 구해보시죠. x절편은 y에 0 넣으면 돼요. 그럼 x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c거든요. 마이너스 a분의 c가 양수라는 건 또 a분의 c가 음수라는 걸 알았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그러니까 a와 b는 부호가 같고 c랑 다르다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a, b의 부호는 같고 c의 부호는 다를 거야. 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밑에 문제가 풀어보라고 하는 게 이거죠. 그러면 cx 마이너스 by 얘는 얼마냐라고 물어봐서 얘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y는 b분의 cx 마이너스 b분의 a거든요. 자, 얘 뭐라고요? 음수예요. 얘 뭐라고요? 양수니까 전체 음수예요. 기울기 음수에다가 y절편 음수니까 이런 i입니다. 그쵸? 기울기 음수에 y절편 음수니까. 따라서 3번이 되겠네요. 예, 144번입니다.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이거는 좀 중요한 멘트인데요. 물론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만 세 점의 일직선, 이 멘트는 들어보세요. 곧 기울기가 같다입니다. 세 점이 각각, 그러니까 두 점씩 엮었을 때 기울기 같다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0, 3a인가요? 그러니까 뭐 0,5랑 3,-1이랑 a,2a인데 여러분들 그냥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게 둘 사이의 기울기는 봐봐요. 3 증가할 때 6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기울기. 그러면은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2고 둘 사이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2죠. 이 둘 사이로 할게요. a분의 2a-5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4분의 5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기울기가 따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자주 나오는 친구니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해주시면 돼요. 자, 150번 해볼까요? 3분의 x, 6분의 y는 1이래요.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x절편 3, y절편 6 배운 거 활용해야죠. 진짜로. 네, 배운 거 활용해야 됩니다. 했는데 이런 직선이 있는데 x, y축과 만나는 점 a, b래요. 그래요? a랑 b예요. 예, AO, B의 넓이는 S요? 넓이 9요. S는 9고요. 이 넓이를 직선 MX가 2등분 한다고요? 자, 넓이 2등분하러 갑시다. 근데 사실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넓이를 2등분 하는데 Y는 MX가 원점을 지나거든요. 어떤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으로부터 넓이 2등분은 밑변의 중점 지나가면 되거든요. 왜요? 자, 높이가 이거라고 쳤을 때, 자,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 일정하니까 밑변만 2등분 되면 되거든요. 중점이 어디죠? 2분의 3,3인데요. 어찌되었든 기울기 m을 구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2죠. x 1 지날 때 y 2 지날 거 아니에요. x가 2분의 3 갈 때 2배 갔으니까. 그쵸? 2죠, 2. m은 2입니다. 네, m은 2죠. 따라서 SM 구하라고요? 예, 18이네요. 그쵸? 예, 157번을 하겠습니다. 15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넓이 2등분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그냥 대충 쓸게요. 여기에 직사각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다 알다시피 딱 정가운데, 즉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되거든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방을 구해줘 라는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건 다 아시죠? 상식적으로? 그쵸? 따라서 첫 번째 i의 이 딱 가운데 점은 어디냐면요. 이 점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의 중점이 마4, 마2고요. 마2 맞죠? 자, 이 i의 이 가운데 점은 누구냐면요. 2,4입니다. 2,3입니다. 따라서 얘랑 얘를 지나야 되니까 기울기 얼마죠? 기울기 6분의 5. 그쵸? 그리고 지나는 점이
6분의 5x인데 2,3이니까 이 집어넣었더니 3 나와야 돼. 3분의 4입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암산해줘도 좋습니다. 양변에 6을 곱할 거고 5x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은 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었죠? A, B의 합은 13이 되겠네요. 163번입니다. 자, 세직선이 나왔다면은 웬만하면 기울기를 비교해 놓으세요. 좀 이건 추천드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세직선이 나왔으면은 기울기만 따로 구해 놓읍시다. 분명히 얘기했다. 첫 번째 I 기울기 이거야. 두 번째 I 기울기 이거야. 세 번째 A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3인데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뭐야, 세 번째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맞지? 그럼 봐봐. 눈에 벌써 들어왔지? 어떻게 들어왔어? 얘네들 평행하고 이 친구는 얘네랑 수직해. 기울기만 구해놓으면 보이는 게 많아? 분명히 얘기했다. 기울기 구해놓으라 했어. 알았지? 직선 3개 나오면 기울기 구해놓는 거 좀 개꿀이야. 벌써 끝났어요. 자, 두 직선은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번이네요. 그쵸? 이게 문제가 163번이 애초에 평행 수직을 물어봤기 때문에 차라리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게 맞긴 했지만 나머지 문제들을 보세요. 뭐 평행 수직 그런 얘기 없이 뭐 세 부분으로 나눠지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다 기울기 미리 구해 놓으세요. 기울기가 문자로 나오는데요? 구해놔. 알겠죠? 기울기만으로 문제 풀진 않을 건데 구해놔. 알았지? 지금 163번이 쉬워가지고 기울기로만 문제 푼 거야. 이제 170번을 할 건데 이러면 숙제가 몇 개죠? 잠깐 점검해 봅시다. 앞에가 105번까지면은 83에서 105번이면 23개 23개고 뒤에가 지금 17번부터 현재까지가 53개 76개였네 현재까지가. 그러면은 183번까지는 합시다.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170번하고 유형 2개만 더 한다 얘기예요. 왜냐면요, 좀 쉽잖아요, 그쵸? 네, 서로 다른 세 직선. 네, 또 나왔어요. 이거 쓸게요. a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 그리고 x 플러스 by 플러스 3은 0, 그리고 2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직선인데 기울기 구해놓을게요. 마이너스 a, 기울기 구해놓을게요. 마이너스 b분의 1 구해놓을게요. 마이너스 2입니다. 현재 기울기. 자, 여러분, 세 개의 직선으로 네 부분이 나누어지려면 어때야 될까 싶으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 직선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눠진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직선은 무한히 쭉 뻗기 때문에 절대 이 영역이 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따라서 7개예요. 그럼 3개의 직선으로 4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막 그려봐야 되겠죠? 그쵸? 그럼 보세요. 그때는 교점의 개수로 보는 게 좋거든요. 교점이 3개 나오면 7개나 지금 이제 그 영역이 나뉘는 거죠. 교점이 2개만 나오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교점이 2개 나오려면요, 평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그리고 손을 그어볼게요. 나머지는 평행하지 않습니다. 몇 개예요? 이것도 6개죠.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셋 다 평행해 라고 해볼게요. 이러면 4개 맞아요. 셋 다 평행하면 4개가 일단 맞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치하는 조건이 혹시 있나요? 일치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그래요? 그러면은 2개가 일치하고 하나가 땅 가면은 이것도 4개거든요? 그쵸? 이 2가지에 대해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일치하고 2개 일치하고 하나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3개가 모두 평행하는 경우입니다. 3개 모두 평행하는 경우를 하려고 봤더니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A가 2. 자, 이렇게 하면 B가 2분의 1이죠. 이런 경우 하나 있고 꼭 했을 때 확인해 줘야 됩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면 혹시 넣어봤는데 똑같은 애가 있으면 어떡하지 확인해야 돼요. 연변에 2를 곱해보니까 보세요. 기록이 똑같은 애가 얘네들 똑같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뒤에 있는 상수항이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일단 요거는 만족했어요. 이해했죠? 하나 했고 두 번째 일치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느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치하는 거. 근데 일치하는 거 좀 빡세긴 한데 잠깐만요. 누구랑 누구랑 일치한다 해볼까? 일단 얘랑 얘는 일치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일치할 수가 없냐면 보세요. y 플러스 5죠. y 플러스 1이죠. 그쵸? 제가 만약에 1을 5로 맞춰주면은 y가 안 맞아요. 그쵸? 일치하려면 똑같이 생겨야 되는데 y를 내비두면 상수항이 안 맞습니다. 일치할 수가 없어요. 이해했죠? 그러면 얘랑 얘는 일치할까? 잘 보세요. x랑 6을 보면 자, x를 2배에서 맞춰주면 상수항이 12로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을 맞춰주려고 뭐 여기다 6분의 5배를 하면은 x가 안 맞아요. 그쵸? 얘도 안 되겠네요. 그쵸? 마지막으로 이제 얘네 둘이 일치할 수 있나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랑 얘 받고 얘랑 얘 받고 얘네 둘이 일치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이해했죠? 둘이 일치하려면 일단은 뭐 해줘야 돼요? 상수항 먼저 맞춰봅시다. 6으로 나눌게요. 자, 그러면은 A가 6분의 1이고 B가 6이면 A가 6분의 1이고 B가 6이면 일치하겠는데요? 그쵸? A가 6분의 1이고 B가 6이면 일치하겠어요. 그러면서 얘는 완전 다른 아이니까 되겠는데요? 문제에서 혹시 서로 다른 세직선이라고 나왔네. 이걸 맨 앞에 써놨네. 이건 안 되겠네요. 그쵸? 잘 들어보세요. 송도구를 가는 용희 특히 신송고 갈 수도 있는 건우 특히 보세요. 두 학교는 어려운 난이도의 학교니까 잘 들으세요. 두 학교는 서로 다른 세직선이라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죠? 기억하셔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셋 다 평행하면서 안 만나는 거. 셋 다 평행하고 다 다른 거. 이것도 1번 정답이죠. 네 영역. 두 번째는 뭐예요? 어느 두 개 일치하고 하나만 다른 거. 이것도 4개죠. 제가 일치하는 거 어떤 식으로 보여드렸어요? 두 개를 비교했어요. 이제 y랑 1, y랑 상수항 비교하는 걸로 가능한지 봤고 x랑 상수항 비교해가지고 가능한 걸로 봤죠? 그쵸? 그런 식으로 가능한 걸로 보시는 거예요. 얘네들을 일치할 수 있었어요. 이 문제 원래는 A, B가 저거면 이해하셨죠? 그쵸? 네, 일치하기 위해 뭐만 하면 돼요? 뭐 하나만 딱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가 가능한지만 보시면 돼요. 은근히 중요해요. 이런 걸로 점수가 썰리거든요. 네, 이런 걸로 애들 점수 털리거든요. 네, 77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그냥 저냥 하는 문제죠. 177번입니다. 3,1을 지나고 얘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의 얘라고 나왔네요. 일단 얘랑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5분의 3이거든요. 3,1을 지난다 했으니까 3 대입해보세요. 5분의 9죠? 1 지나야 되니까 5분의 4를 빼줘야 되겠어요. 이 직선인데. 자, 이 직방이 a, 마이너스 2 지난대요. y가 마이너스 2 나오고 싶대. x 얼마니? 물어봤죠. x가 마이너스 2인 것 같은데요. y가 마이너스 2 나오려면 x가 마이너스 2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a가 마이너스 2네요. 쉽죠? 그러니까 기울기 바로바로 보시고 기울기 5분의 3이구나. 5분의 3 x에다가 3,1잖아요. 3,1이면 요거다 라고 한 다음에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183번까지 숙제인데 방학 때 이렇게 좀 가져봅시다. 알았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너네가 잘 풀면은 내가 숙제를 그렇게 내주고 그 막바지에 좀 어려운 문제들로 좀 이제 갈게. 숙제 오시면 되게